우리가 실제로 중복 순열은 그냥 순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별게 없죠. 계산 방법이 어렵지도 않고, 그죠? 근데 중복 조합은 조금 다릅니다. 중복 조합은 조금 달라요. 약간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정의 자체는 별게 없어요. 중복 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이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뽑는 게 조합인데,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거, 이게 조합이었는데 중복을 허락하면은 그게 중복 조합이에요. 기호로 나타내시는 방법은 NHR이라고 합니다. NHR. 중복 같은 거를 쓸 수 있다는 거에서 이니셜 따다가 NH라고 쓴다는 건 됐고, 그래서 NHR인데 우리가 이제 중복 순열에서는 여기가 이제 누가 되느냐 이런 게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다 그랬는데 중복 조합은 그 부분이 많이 헷갈리지는 않을 거고요. 우선은 중복 순열의 수식의 계산, 중복 순열의 수라는 거는 무난하게 그냥 어렵지 않게 왜 이게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중복 조합은 이제 얘를 중복 조합의 수 NHR을 갖다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콤비네이션으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 아이들이 이거를 배우기는 해도 많이 왜 되는지는 까먹고 크게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그냥 결과적으로 외웁니다. NHR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하시고 1 뺀 거 하고 콤비네이션 R 들어가면 되거든요. 왜 되는지 우리는 이제 배우고 그러면 익히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는데,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NHR은 N 더하기 R-1C R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H5다. 그러면은 더한 거에서 1 까요. 6, C, 5. 이렇게 바뀐다고요. 네, 그래서 H를 계산하시는 방법은 다 C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꾸는 거는 저게 하나의 공식인데 왜 되는지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고, 지금부터. 대부분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이나 그 밑으로 아이들은 그냥 저거 외우라고 해요. 어차피 이거 증명해 줘봤자 관심도 없고 그냥 이 수를 갖다가 중복 조합의 수를 콤비네이션 조합의 수로 그냥 바꾸는 게 뭔지만 훈련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게 다른 거에 좀 심화 문제나 이런 걸로 빠질 때 혹시나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시를 그냥 숫자로, 자, 2H3이라고 해볼게요. 2H3. 자, 2H3이라는 거는 두 개 중에서 중복해서 3개 뽑는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볼게요. 1하고 2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복해서 3개를 뽑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복을 허락해서.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증명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요 중복 조합의 수랑 동일한 조합의 수를 1대1로 대응을 시키는 게 있는데, 자, 몇 가지 한번 써볼게요. 1, 2를 갖다가 중복해서 3개 뽑는 거는 뭐가 있냐? 1, 1, 2. 너무 개수가 적죠? 너무 적어서 오히려 너무 적어서 이해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키워서 3H4라고 할게요. 자, 1, 2, 3 중에서 1, 2, 3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해서 4개 뽑는 겁니다. 4개 뽑은 거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1, 1, 1, 2 이런 거 있었죠? 뽑기만 하는 거야. 순서 없죠? 1, 2, 2, 2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1, 2, 3, 3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2, 2, 3, 3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3, 3, 3, 3 이렇게 막 등등 있겠죠? 이렇게 몇 개 직접 한번 다 따져봤는데,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셀 때 어떻게 셀 거냐? 요거를 요지는 중복이 되는 게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생각을 좀 해서 아이디어가 4개를 뽑을 건데 그 4개를 뽑는 자리, 실제로 뽑기만 하는 거니까 자리 개념은 없어. 앞에서부터 그냥 4개를 뽑은 순서대로 이렇게 좀 놨을 때, 문제는 이렇게 같은 애들이 또 뽑힐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기존에 했던 조합하고의 차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애들을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줄에다가는 그냥 내비두고요.
두 번째 줄에다가는 1을 더하고 세 번째 줄에 2를 더하고 네 번째 줄엔 3을 더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뭘로 대응이 되냐면은 1, 2, 3, 5로 대응이 되겠죠. 그죠? 저 예시는 1, 2, 2는 1, 3, 4, 5로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1, 2, 3, 3도 1, 3, 5, 6 이렇게 대응이 되겠네요. 2, 3, 3은 2, 3, 5, 6으로 3, 3, 3, 3은 3, 4, 5, 6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그럼 몇 개 내가 다 쓰진 않았지만 실제로 다 써보더라도 실제 중복 조합을 하는 이쪽에 있는 애들 하고요. 이쪽에 있는 애들하고 이렇게 조작을 해서 만들어진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한 개씩 대응이 되겠지. 겹치는 애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씩 대응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쪽에 있는 가지수가 궁금한 건데 얘 대신에 이쪽에 있는 가지수를 구해서 개수를 헤아려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오른쪽에 노란색의 가지수는 어떻게 구하느냐인데 노란색을 잘 보니까 얘는 우선은 같은 게 없어요. 우리가 같은 게 없게끔 조작을 한 거고요. 0, 1, 2, 3을 더한 게. 그리고 잘 보니까 어떤 애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지금 뽑아놨는지 잘 보니까 1, 2, 3, 4, 5, 6까지 중에서 3개를 뽑은 상황이 3개가 아니라 4개를 뽑은 상황이에요. 맞나요? 1, 2, 3, 4, 5, 6까지 중에서 4개를 뽑은 거죠. 실제로 내가 가진 거고 카드라고 하면은 카드가 1, 2, 3까지 밖에는 없던 건데 왜 여기서는 5, 6이 4, 5, 6이 왜 생겼냐?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같은 게 안 생기게끔 하다 보니까 내가 뽑았을 수 있는 애들이 더 늘어나죠. 요만큼씩. 맞습니까? 그럼 결국에 이 노란색의 가지수는 뭐랑 같겠어요? 6시 4랑 같겠네요. 그죠? 6개 중에 4개 뽑은 거야. 자, 반대로 해볼게. 6개 중에 4개 뽑아봐. 2, 4, 5, 6이야. 뽑았죠? 그러면 실제 원래 상황으로 돌아갈 때는 반대로 가면 되죠. 얘는 2인 거고 1 까고 2 까고 3 까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네. 실제 상황으로. 이렇게 하나씩 1대1로 대응이 되니까 이 중복이 아닌 그냥 조합의 상황의 가지수로 바꿔서 개수를 따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했던 요 3H4가 뭐랑 같다? 6C4랑 같다. 이런 결론을 얻어낸 거예요. 그러면 6C4는 왜 만들어졌느냐? 그 과정을 보니까 이 6의 정체는 뭐였고 4의 정체는 뭐였냐인데, 자, 4의 정체는 애초에 여기 맨 처음에 중복 조합에서 4개 뽑았거든? 얘도 4개 뽑았거든? 그럼 처음에 자 중복 조합에서 NHR이 있었는데 얘를 조합으로 바꾸는 게 지금 숫자랑 매치시켜서 보시면은 여기 생긴 4는 여기 있던 R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6은 어디서 생긴 거냐?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6은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애가 원래 거보다 3개 늘었어요. 3개. 왜 3개 늘었느냐 보니까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개수보다 자리가 뽑는 게 4자리다 보니까 4개를 뽑다 보니까 0, 1, 2, 3을 더하면은 갖다 쓸 수 있는 것보다 3개가 더 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R개를 갖다가 뽑는 건데 0, 1, 2, 3 하면은 R-1개가 늘 거 아니야.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재료보다. 그래서 이 콤비네이션 앞에 있는 6의 정체는 내가 처음에 갖고 있던 3개에다가 자리가 4자리니까 4자리가 더해지는 게 아니고 0이 있기 때문에 하나 줄어든 것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R이 4개니까 3만큼 늘어난 거라고. 만약에 여기서 3H5였으면은 여기 5개면은 0, 1, 2, 3, 4니까 4만큼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n에다가 r-1만큼 추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h를 갖다가 c로 바꾸는 방법. 됐습니까? 요게 이제 1대1 되는 방법이에요. 1대1 돼요. 그러니까 중복 조합의 가지수를 순열의 가지수, 아니, 조합의 가지수로 갖다가 바꿔서 세겠다 이겁니다.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지는 중복을 없애기 위한 이런 조작 방법을 납득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니네가 나중에 뒤에서 다른 문제 풀 때 이런 처리를 좀 합니다.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질문 있나요? 주인 질문 있나요? 질문 있는 표정인데? 아니에요? 질문이 없어. 자,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은 일 할게요. 3H4예요. 자, 1, 2, 3, 3개가 있는데 이거 중에서 4개 뽑는 거거든, 중복해서. 아까 방법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1대1 대응 방법이라고 하고, 요거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칸막이 방법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몇 개 써볼게요. 직접 뽑은 거. 1, 1, 2, 2, 1, 2, 2, 3, 2, 2, 3, 3, 2, 3, 3, 3. 하나 더 쓸까? 1, 3, 3, 3.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애들을 갖다가 아까처럼 아까 방법의 핵심은 같은 애를 안 만들겠다 이거고, 두 번째 방법은 칸막이 방법이라 그래서 수가 바뀌는 데마다 칸막이, 가상의 칸막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상에.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갖다 쓸 수 있는 수가 세 종류거든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가상의 칸막이는 지금 몇 개가 있는 거냐면 2개가 있는 거야. 가상의 칸막이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가상의 칸막이는 2개가 있어서 지금 내가 수를 갖다가 4개를 뽑잖아요. 4개를. 그러면 1, 1, 2, 2는 마치 무슨 얘기냐면요. 수 2개, 동그라미 2죠. 순서가 바뀌었죠. 수가 바뀌었죠. 그럼 여기에 칸막이가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2 하고 수가 이제 끝났죠. 3은 안 나왔죠. 어쨌든 3은 안 나왔지만 저희 끝났으니까 칸막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112라는 상황이 동그라미 칸막이, 동그라미 칸막이가 112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동그라미에다가 순서대로 1하고 2하고 3을 쓰는데 칸막이가 나올 때마다 수를 바꿔 쓴다고. 그러면 1, 2, 2, 3은 뭐겠어요? 1, 2, 2, 3은 1 칸막이 동그라미 칸막이 동그라미, 이거랑 매치가 되는 거예요. 칸막이. 네, 없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2, 2, 3, 3은 2, 2, 3, 3은 뭐야? 시작이 우선 칸막이죠. 이미 바뀌었죠. 수가 2로 바뀌었잖아. 1이 없고 동그라미 칸막이 동그라미. 맞아요? 이렇게 되면 얘가 2, 2, 3, 4. 그러면 2, 3, 3, 3은 마찬가지로 칸막이 2 칸막이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3, 3, 3은 뭐겠어요? 형식이 뭐겠어요? 1, 3, 3, 3. 동그라미? 이거 되겠죠. 아, 그러면 잘 보니까 결국에는 동그라미 4개 하고요, 칸막이 2개를 갖다가 나열을 하고 이 약속대로 수를 쓰면은 그게 실제 중복조합의 가지수에 해당하는 애들하고 한 개씩 또 매치가 되죠. 그잖아요. 그럼 나는 얘를 갖다가 나열을 하시면 되겠네요. 얘를 나열. 이해돼요?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쟤를 나열한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애들이 쟤를 나열한 거. 근데 이거 나열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잖아? 뭐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아니야? 6팩 나누기 4팩 2팩. 근데 우리는 주로 이렇게 2개짜리는 잘 안 쓰기로 했죠? 그냥 조합으로 바로 쓰기로 했죠? 6시 4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 나열하는 가지수가 뭐가 된다? 62도 되고 64도 되는데 지금은 공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4라고 쓸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H4가 6C4랑 같다는 건데 이번에는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보니까 우선 이 6은 뭐냐 6의 정체는 잘 보니까 6의 정체는 6개였거든. 그 6개의 정체는 뭐야? 동그라미 4개. 동그라미는 뭔데? 거쳐가면 4개가 동그라미죠. 얘가 동그라미죠. 얘가 동그라미.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6의 정체는 동그라미 뒤에 써있던 저 4하고 그 다음에 칸막이가 2개잖아. 근데 왜 칸막이가 2개니? 내가 가진 수가 3개니까 바뀌는 포인트가 2군데잖아.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수 3개 요 3개인데 칸막 그 사이에는 하나가 줄죠. 3개면은 2개 사이가 있는 거잖아. 3개 있으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앞에 있는 3 빼기 1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로 확인을 해보면 NHR이라고 하면은 콤비네이션이 어떻게 바뀌냐? 콤비네이션으로 우선 동그라미 나열하는 것만큼 R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가 되는 칸막이가 n-1만큼 있다고. 똑같이 R이 들어가는 거. 바꿔 쓰면 이쁘게 둘이 더하고 하나 빼고 뒤에 거 콤비네이션.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어렵진 않고 복잡하지도 않으니까 둘 다 이해를 해두고 하셔야 나중에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좀 다른 문제들을 풀 때 이런 내용들이 이용이 될 수가 있겠다. 질문 있어요? 강의가 애들도 어지간하면 그렇게 대부분 다 외웁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풀 때는 또 문제대로 그냥 가져가시고.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중복조합이 나오게 되면 그 중복조합의 수를 갖다가 콤비네이션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교재에 있는 이 38쪽에 있는 이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그 칸막이 얘기입니다. 칸막이 얘기.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 네, 우리 교재에는 저긴 없어요. 그 1대1 대응 방법 없으니까 알려드린 거 보시면 되고. 자. 밑에 보시면은 쭉 넘어가다 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이제 부정방정식 있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뭐냐? 우리가 앞에서 중복순열은 이제 뭐랑 좀 연관지어 생각한다. 중복순열의 가지수는 결국에는 함수의 대응 관계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중복순열은 여러분이 함수의 대응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러면은 중복조합은 문제를 푸실 때 뭐로 좀 매치를 시키냐면은 부정방정식으로 매치를 시킵니다. 부정방정식의 가지수가 중복조합의 수랑 밀접하다 이거죠. 자, 어떻게 있느냐? 숫자로 먼저 예시를 들어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예를 들어 6이라고 해볼게요. 요거의 의미 아닌 정수해입니다. 의미 아닌 정수해. 순서상 의미 아닌은 0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야. 그죠? 자, 이게 갑자기 중복조합이 왜 나왔냐 이건데, 이거를 마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3개를 더해서 6이 되는 건데 몇 개 직접 찾아보시면은 2, 4, 빵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3, 1, 2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무슨 얘기냐? 2, 4, 빵은 x, y, z 중에서 중복해서 6번을 뽑는데 x,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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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뽑은 거예요. 그게 2, 4빵인 거예요. 얘는 312는 XXX, Y, ZZ 이렇게 뽑은 게 312의 순서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그럼 마치 뭐야? 얘는 X, Y, Z 서로 다른 3개 앞에 있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는 거예요? 6개 뽑는 거죠. 중복을 허락해서 앞에 있는 X, Y, Z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개 뽑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엔 이 상황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는 부정방정식을 쓰면 돼. 그럼 반대로 거꾸로 확인해 보시면 X, Y, Z 중에서 6개 뽑아 중복해서. 예를 들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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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럼 뭐야 이거는? 6빵빵인 거죠. 순서상으로. 요런 걸 의미한다 이거죠. 6개 뽑으래요. 예를 들어서 Y,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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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야. 아, 그럼 얘는 0, 2, 4의 순서상의 개수가 되는 거고, 순서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중복조합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지고 그럼 얘는 결국엔 뭐라는 거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인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뭐다? 3h 6이 된다 이거죠. 3h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해서 하나 빼면은 여러분이 암산 잘 하세요. 근데 이런 거 못하지 않겠죠. 8시 6되겠죠. 계산은 대칭성으로 8시 2로 돌리시면 되는 거고. 저번에 첫 시간에 줬던 프린트 공부하셔야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공식 나중에 몰라가지고 뭐 컴비네이션 못 바꿔서 판정합니다. 네.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그러면 일반화를 해보면 부정방정식이에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일반화 이렇게 써볼까요? x1, x2, x3 땡땡땡 xn까지 더한 게 r이 돼야 돼요.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의미 아닌 정수에 뭐가 된다? NH R이 된다. NH R이 된다. 됐어요? 자, 다시 일로 와서 요게 3H6이었어요. 자, 부정방정식 중복조합의 기본은 의미 아니냐? 우리가 중복순열 함수 생각해봐. 함수 기본은 당연히 공치가 아니야. 안 맞는 애가 있어도 되거든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안 고르는 애가 있어도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조건이 바뀌어요. 의미 아닌이 아니고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해의 개수는 몇 개냐? 중복조합의 기본은 의미 아닌이라고. 0 이상이 기본이야. 그러면 자연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면은 조건이 x가 1 이상이 되죠. y가 1 이상이 되죠. z가 1 이상이 되죠. 근데 우리가 부정방정식의 기본은 의미 아닌이니까 얘를 의미 아닌으로 바꾸려면은 이항을 해보세요. x-1이 0 이상이죠. y-1이 0 이상이죠. z-1이 0 이상이 돼요. 그러면은 요 0 이상이 되는 애들을 갖다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해서 다시 원래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시면은 x 자리에다가 x 프라임 더하기 1을 넣어야 돼. y 자리에다가 y 프라임 더하기 1을 넣어야 돼. z 자리에다가 z 프라임 더하기 1을 넣어야 돼. 이렇게 바뀌죠? 그럼 뭐가 돼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3이 되고 이제 프라임의 정체는 뭐야? 의미 아닌 정수회가 되죠. 그럼 얘가 의미 아닌 정수회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요? 3H 3이 되겠죠. 이렇게 3H 3 계산은 더하고 1 빼서 5C3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자연수회. 자연수회는 뭐야? 3H 3이야.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중간 과정 거쳐서 증명 한번 해드렸어요. 매번 이렇게 하냐? 아니고요. 한번 해봤어요. 이 방법 알아주셔야 돼요. 다른 거 할 때 필요하니까 알아주셔야 되고, 그러면 다르게는 어떻게 생각하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죠. 이 방법 하나, 다르게는 3H3이 나오는 과정으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인데 자연수잖아. 그럼 우선 여기다가 한 개씩 깔아줘. 한 번씩은 우선 뽑은 거죠. 그죠? 그럼 한 번씩 뽑았으면 여기 이제 얼마 남았어요? 3개 남았거든요. 뽑을 수 있는 선택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뽑아도 되지 이제. 자연수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3H 6 빼기 3 바로 이렇게 간다고. 다 고쳤어? 고치는 거는 가가지고 고쳐가지고 주말에 숙제 아까 얘기해서 해? 이게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일로 와서 얘 만약에 자연수예요. 자연수예.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 NH 뭐라고 해야 되겠어 현식이? 이제 숫자가 문자로만 바뀐 것 뿐인데
n 하시면 되죠. r 마이너스 n. 응? 공식 아니야. 이거 공식을 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지금 알겠어요? 니네가 근데 이번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면 하나 까는 걸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를 잘 해. 주로 저걸 많이 해. 이걸 잘 안 하고. 이거 할 줄 아셔야 돼. 왜냐면 문제 중에 이런 거 말고 대표적으로 뭐 x는 홀수, y랑 z는 짝수 이런 문제도 있거든. 그럼 그런 문제는 다 저런 식으로 0 이상으로 바꿔놓고 푸셔야 되거든. 걔네들이.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쉽게는 x는 1 이상, y는 2 이상, z는 뭐 마이너스 1 이상. 정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 0 이상이 기본이라고. x-1 0 이상 치환하시고 y-2 0 이상 치환하시고 z 플러스 1 0 이상 치환해가지고 넣어가지고 푸시면 되죠. 이런 건 니네가 나중에 내신 변별이 안 돼요. 아까 뭐 홀수 짝수도 마찬가지지만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중복조합은 부정방정식으로 바꿔서 가지수를 이제 가지수를 갖다가 따질 때가 많은데 주어진 상황을 부정방정식으로 많이 바꿔서 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어떻게 구해지느냐? 기본이 의미아닌이 돼가지고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중복조합으로 처리가 되고 거기에서 자연수해까지가 나오겠다. 이겁니다. 중복조합을 부정방정식으로 바꾼다는 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 곱하기 3의 y제곱 곱하기 뭐 5의 z제곱 요게 있는데 요게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얼마야? 이렇게 했을 때 2, 3, 5 얼마랄까? 소인수 2, 3, 5 곱한 거니까 2, 6, 10, 30 30에 뭐 예를 들어 뭐 10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쳐요. 그러면 결국에는 x, y, z를 갖다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구나. 이게 아니고 요거는 아니네요. 요건 아니고 이건 아직은 이렇게 하면 어렵겠네요. 뭐죠? 여기 뒤에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서로 같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서로 같은 8개의 공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다가 담는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8개, 서로 같은 8개의 공,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쟤를 구분이 되는 다른 상자 3개에다가 담는 방법의 수예요. 그때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빈 상자는 있어도 된다. 빈 상자 가능. 두 번째는 빈 상자는 있으면 안 된다. 빈 상자는 무조건 없다. 두 가지로 갈려요. 이게 중복조합이야. 이게.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처리하실 때 어떻게 바꿔서 주로 생각을 하느냐? 어쨌든 같은 공 8개를 상자 3개에다가 나눠 넣는 거니까 상자 A, B, C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개수를 X, Y, Z라고 하면은 얘네들의 합이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야? 8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빈 상자가 가능하대. 빈 상자가 가능하다는 거는 X, Y, Z가 뭐가 돼도 된다? 0이 돼도 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에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럼 밑에서는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건 무조건 하나씩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 한 개 이상은. 그럼 한 개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이라는 부정방정식이 부정방정식의 자연수해의 개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부정방정식으로 매치를 시켜서 경우의 수, 가지수를 따집니다. 위에 거는 3H8 되겠죠?
콤비네이션 바꿔주면 더해서 1 빼니까 10, 8 되겠고요. 밑에 거는 자연수니까 하나 깔아주시면은 3H8 빼기 3 되겠죠. 3H5 콤비네이션 바꿔주면 더해서 하나 까면은 7C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요게 이제 주어진 상황을 조합으로 바꿔서 처리하시는 방법.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얘랑 비교가 돼야 되는 게, 여기서 만약에 이 말이 서로 같은 공 8개를 갖다가 다른 상자 3개에다가 넣는 거라 그랬는데, 만약에 서로 다른 공, 서로 다른 8개의 공을 갖다가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다가 담는다. 근데 똑같이 빈 상자는 가능하다. 있어도 된다. 허용이 된다. 빈 상자는 허용이 안 된다.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럼 얘는 뭐냐, 가지수가. 위에 거랑의 차이는 나눠 담는 대상이 구분이 되냐 안 되냐 이 차이거든요. 그럼 밑에 거는 구분이 안 되는, 구분이 되는 8개의 공입니다. 얘를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다가 담으래요. 빈 상자가 가능하게.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서로 다른 8개의 공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다가 나눠 담는데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얘 뭐야? 얘 뭐야? 이게 함수죠. 이게 여기 지금 정의역에 1, 2, 3, 4, 5, 6, 7, 8이 있는 거고, 여기 공역에 A, B, C가 있어서 얘를 여기다가 담는다.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얘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담는 게 함수로 매치가 된다고. 다시 말하면 위의 상황은 뭐가 되는 거야? 가지수가 정의역이 저 다른 애들 공이 되고 공역이 나눠 담는 상자가 되니까 함수의 개수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공부할 때 나중에 내신 가서 또 헷갈리시면 큰일 납니다. 앞에가 뭐냐 헷갈리면 안 되죠. 앞에가 항상 공역입니다. 얘는 3파이 8이 되겠죠. 3의 8제곱. 그죠? 어디다 넣을래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빈 상자가 없어야 된다. 이거는 뭘로 바뀌는 거야? 빈 상자가 가능하다. 이거는 얘가 뭐에 매치가 되는 거야? 함수의 개수로 매치가 되는 거고,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건 뭘로 매치가 되겠어? 뭐겠어, 지은이?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우리가 배운 걸로 뭐겠어? 공치죠, 공치. 이거는 함수 문제 중에서도 공역하고 치역이 같을 때 문제로 나오겠죠. 같을 때 문제로 바꿔서 하셔야 되겠죠.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려면은, 그럼 얘는 공치니까 어떻게 돼요? 공치면은 전체에서 치역의 개수가 하나일 때랑 치역의 개수가 2개일 때를 빼내셔야 되고, 아까 선함계요. 다 틀렸죠? 자, 전체는 3의 8제곱이고 치역이 하나인 거는 3C1이고 치역이 2개인 거는 3C2 하시고, 문제 속의 문제 다시 여사건 2의 8제곱 빼기 2 이렇게 들어가셔야죠. 알겠습니까? 계산을 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계산을 시키지는 않을 거고, 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다 배운 거죠. 최종적으로 뭘 배운 거냐? 이게 지금 순열 조합에서 다 배운 거죠. 순열 조합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애를 갖다가 다른 데다가 넣는 게 순열이에요. 같은 애를 갖다가 다른 데다가 넣는 게 조합이고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냐 중복이 아니냐 요거에 대한 차이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함수의 개수로 한 거는 그냥 중복 순열인 거고,
공치로 따진 거는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여사건으로 가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데 공치일 때가 그냥 순열이고 위에서도 빈 상자가 가능한 거 이게 중복조합이고 요 밑에가 그냥 조합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는 됐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문장으로 나타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부정방정식이나 함수로 매치를 시켜서 경우의 수를 따질 수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 이제 처음 하니까 잘 공부해가지고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저기 교재 42쪽에 보면은 거기 바이블 밑에 박스에 이렇게 좀 있거든요. 박스에. 그 얘기랑 이제 밀접한 내용인데 정리를 해가지고 공부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한번 수업 듣고 이해했다 다음 시간에 또 틀려요. 근데 오늘도 이거 지금 원래 공치 문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우리 내일 저희 수업이니까 내일 할 때 다시 잘 맞춰야 되겠죠? 정리해 주시고 지금은 저기 41쪽에 개념 체크 있습니다. 자, 대표이제 1번입니다. 자, 같은 종류의 사탕 5개. 자, 같은 종류입니다. 구분이 안 되죠? 같은 3명의 학생한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그때 다음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사탕을 나누어 주는 경우에서 단 안 받는 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이대로 뭐 중복조합으로 생각을 해서 상황을 3명 중에서 중복을 해가지고 5번 뽑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5개를 갖다가 같은 거를 3명한테 나눠주는 거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라는 상황이네. 근데 1번에서는 안 받는 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에 그래서 3H 5구나 계산하면은 7 C 5다. 니네가 뭐 이 계산 못하진 않으니까 2번에서는 적어도 한 개씩은 받아야 된다. 그럼 하나씩 먼저 깔아주시면은 3H 이제 이건 바로 갈 거예요. 3 깔면은 2 남죠. 빼면은 4C 2 남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즐겁죠? 자, 넘어갑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전개식 이게 우리가 뭐 저기 뒤에가 잠깐 나오긴 하는데 고1 때도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서로 다른 항의 개수야. 그러니까 고1 때 이런 거 잘 안 나오죠. 동류항이 생기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중간 과정은 이렇죠. x 더하기 y 더하기 z인데 이게 이제 괄호가 5개 있는 거 아니야? 셋, 넷, 5개. 그럼 괄호 5개 중에서 중복해가지고 xy 중에서 xy 3개 중에서 중복을 해가지고 5번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x만 5번 뽑으면 그게 x의 오차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걸 이제 처리를 하실 때 왜 중복조합이 되느냐? 자, 얘를 전개하시게 되면 당연히 전개식의 일반항에는 x의 a제곱, y의 b제곱, z의 c제곱의 꼴이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전개식의 항은. 그러면은 5차, 제가 이제 5제곱을 전개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문자의 개수, 차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라는 또 부정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때 안 뽑아도 되는 거니까 항 중에는 어쨌든 x, y, z가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얘는 의미 아닌 정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예요? 3H 5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제일 기본적인 응용이 이게 이제 전개식에서 x를 꼭 포함한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x를 꼭 포함. x를 꼭 포함한 항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 이 부정방정식에서 a는 1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a는 1 이상. 그럼 얘는 중복조합 처리하면 뭐가 되겠어요? x를 꼭 포함 a는 1 이상. 뭐야 현식이?
됐어. 아직 어렵나? A가 1 이상. 나머지는 그대로 B, C는 의미 아닌 정수고요. 그럼 A만 하나 깔아주면 되잖아요. 3H 4 하시면 되죠. 응?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네? 일단 옆에 있는 거에서 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자, 넘어가서 3번. 여기는 이제 대놓고 부정법률식 더 쉽죠. 그러니까 앞에는 내가 식을 세워야 됐던 거고. 1번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인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의미 아닌 정수 뭐야? 3HU 바로 끝내요. 2번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인데 자연수예요. 하나씩 깔아주시면은 3H5. 이건 뭐 여러분 설마 암사 안 하겠죠? 그죠? 이런 거 암사하시는 거 아니고 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더해서 1 까가지고 7C5. 이거 뭐 여기서도 계산 똑바로 하셔야 되겠죠. 7C2. 뭐 이상한 암산하시면 안 되겠죠. 다 천천히. 3번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보다 작은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무난한 방법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얘가 지금 의미 아닌 정수니까 5일 때가 있냐? 0일 때 있지. 1일 때 있지. 2일 때 있겠지. 분리해가지고 각각을 중복조합. 얘는 뭐야? 3H0. 얘는 뭐야? 3H1. 얘는 뭐야? 3H2. 이걸 이렇게 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하나. 숫자가 작을 때는 할만하죠? 숫자가 작을 때는. 예. 숫자가 좀 커질 때를 대비해서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이제 개념은 아니고 이거 다 이제 문제 유형입니다. 뭐가 있냐면은 3번에서 파생돼서 여러분이 x 더하기 y 더하기 z 뭐 w 해볼까요? 4개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5이야? 15? 10만 합시다. 10이야? 요거인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입니다.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그럼 아까처럼 19, 87, 65, 43, 21, 11개 따지셔도 되고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하나 가르쳐 드리는 게 뭐냐면은 부정 방정식이 아니고 부정 방정식의 형태를 띤 부등식이거든요. 네, 부등식에서의 중복조합의 가지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여기다가 내가 새로운 문자인 t라는 거를 도입을 해볼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까지 하고요. 얘가 는 식으로 바뀌면서 여기에다가 내가 플러스 t라는 걸 써보겠습니다. t. 그리고 이 t의 정체는 뭐냐면은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방정식에서 해의 개수하고 위에 있는 부등식의 해의 개수가 같다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왜냐? 밑에 있는 거를 따져주시면은 t가 0이면은 얘가 얼마야? 얘가 10이죠. t가 1이면 얘가 9죠. 땡땡땡에서 t가 10이면 얘가 빵이에요. 결국엔 여기서 따지는 이게 얘가 12야라는 위의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해가 되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어떻게 따진다. 이렇게 새로운 문자를 도입을 해서 그놈의 부정방정식의 가지수를 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문자를 도입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애를 갖다가 정식 명칭은 아니고 주로 이제 수업해줄 때나 선생님들이 가르쳐줄 때 이거를 문자를 하나 새로 도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가상 문자를 도입한다 그래요. 가상 문자. 가상 문자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가상 문자를 써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그럼 밑에 건 가지수가 뭐가 되겠어요? 얘는 4H 그냥 10이 되겠죠. 그래서 13C 10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까 그 분류해서 따졌던 거랑 똑같아요. 실제로 해주시면 한 번에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쟤도 뭐 3번도 이 방법 써도 상관없습니다. 3번도 이렇게 해서 해준다고 하면은 만약에 3번은 여기에다가 가상문자를 도입을 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t는 3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면 대신 여기에서 t의 정체는 뭐가 되냐? 위에 거랑 밑에 게 같은 해가 되려면은 t는 0 되면 안 되죠. 왜? t가 0이 되면 얘가 3이 돼야 되는 건데 3보다 작은 거니까 t는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죠? 그럼 얘만 자연수고 얘네는 다 음이 아닌 정수니까 이때 요 가지수는 뭐가 되겠어요? 4h 자연수는 하나 깔아주면 2로 바뀌겠죠. 콤비네이션 바꿔주시면은 5c 2 돼가지고 10가지다. 아까 하나씩 분류해서 푸는 걸 이렇게 한 방에 풀 수가 있는데 보다시피 이제 좀 배워보시면은 뭐를 주의해야 될지가 좀 감이 와야 돼요. 뭐를 주의해야 되겠어요? 가상문자 도입을 하는데 그 가상문자의 조건은 그 문제에 주어진 상황들을 보시고 동일한 상황이 처리가 되게끔 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 음이 아닌 정수다 자연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 있습니까? 자, 써주세요. 필기하시고 적재적소에 잘 써먹으세요. 가상문자 도입도 4번. 자, 함수인데 함수의 개수 문제. 자, 1번 x1, xi, xj가 다르면 ij라고 했어. 아무튼 자,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다르다. 뭐야? 조연이 이게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다르다. 이게 뭐야? 1대1 함수. 자, 이거 첫 번째 드림 프리드 공부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이런 건 지금 헤매시면 안 돼. 정확하게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뭘로 구해요? 그냥 순열. 그러니까 순열이니까 6p3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나중에 가가지고 누가 앞에 가는지 누가 뒤에 가는지 또 헷갈리시면 또 사실 1셋이야. 자, 2번은 이거는 x의 값이 크면은 함수 값도 크다. 엄밀히 말하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했으면 증가함수 얘기인데 얘는 증가함수는 아니고 그냥 뭐예요? 그냥 조합 처리하시면 되죠. 뽑아만 놓으면 알아서 자리 찾아 들어가는 거죠. 6c3입니다. 6c3. 네, 여기서 새로 배우는 건 요거 하나죠. 그래서 얘 하나. 이 콜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같아도 된다 이거죠. 같아도 된다. 자, 2번에서 얘가 왜 6c3이에요? 자, 1, 2, 3이 있고 1, 2, 3, 4, 5, 6이 있는데 6c3이 됐던 이유는 이 6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은 알아서 자리가 이렇게 정해졌던 건데 그럼 여기 이제 이 콜이 들어가게 되면은 대신 어떻게 뽑는 거예요? 중복 가능하게 뽑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6H 3이 되겠죠. 이 콜이 들어가면은 중복이 된다. 아, 중복이 허락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가 이제 기본 유형. 여기서 뭐 굳이 빠진 거라고 하면 이게 보세요. 순열, 조합, 중복 조합, 중복 순열 빠졌잖아요. 중복 순열이 그냥 함수 개수죠. 여기서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6파이 3 해가지고 6의 3제곱. 요게 중복 순열. 그래서 이제 함수의 개수에서 4가지 종류. 중복 순열, 중복 순열, 순열, 조합, 중복 조합이 이렇게 나타난다. 네. 그래서 보다시피 함수에서는 이 순열 조합 처리를 하실 때 이 앞에 있는 애가 지금 보다시피 다 앞에가 공역이에요. 앞에가 공역. 뒤에가 정의역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제일 기본 유형. 여기서 이제 살짝 바뀌는 건데, 자, 옆에 보시면은 저기 4-2번이 있는데 4-2번은 이거는 다 풀 필요는 없고 요거를 잠깐 배제하고 요거를 먼저 해드려야 되니까 얘가 없을 때 요게 없을 때 그냥 이거 새로 써줄게요. 4-2번에서
자, F에 대한 건데 F1, F2, F3, F4, F5 요거의 함수의 개수. 자, F1, F2, F3, F4, F5 요거의 함수의 개수 제일 기본.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F1, F2, F3, 뭐 F4, F5 이렇게 이 콜이 있고 없고가 군데군데 있을 때 이런 거 처리할 때 함수의 개수 세 가지를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이 콜이 없는 대소가 정해진 거니까 방금 배운 것처럼 그냥 8C3 하면 돼요. 85죠. 85 하면 돼요. 밑에 거는 다 이 콜이 있으니까 8개 중에 5개를 갖다가 중복해서 뽑으면 돼요. 8H5 하시면 되죠. 그럼 밑에 것처럼 이제 이 콜이 있을 때도 있고, 이 콜이 있을 때도 있고, 이 콜이 없을 때도 있는 거. 그럼 요런 애들은 어떻게 따질 거냐? 요거를 이제 배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필요한 게 앞에서 중복조합 가지수를 증명해드린 1대1 대응 방법입니다. 얘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위에 게 8H5인데 이 8H5를 갖다가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은 당연히 조합으로 뭐 이제 공식 아니까 근데 그거 말고 중간 과정을 거쳐가 보면 우리가 이미 이제 이 콜이 없을 때 조합으로 따지는 건 알겠거든. 뽑기 안 하는 건 는이 있는 게 문제잖아요. 같을 때가 문제니까 같은 애가 안 생기게 하려면요 F1하고 F2가 혹시나 같은 값이 있어도 다르게 처리하려면은 여기에다가 1 더하시면 돼요. 뒤에 나온 함수값에다가 1 더하면 당연히 무조건 같은 애는 절대 안 만들어질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동일하게 부등식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뒤에 다 똑같이 더해요. 핑크색에 1을 더한 이유는 이 콜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은 같은 방법으로 요 2콜을 없애려면은 요 F3에다가 1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앞에 있는 애랑은 절대 같은 게 안 만들어지는데 뒤에도 똑같이 변화를 줘야 되니까 다 1씩 더해요. 같은 방법으로 요 3하고 4 사이에 2콜을 없애려면은 뒤에다가 다 1씩 더해요. 마지막으로 요 4하고 5 사이에 2콜을 없애려면 뒤에다가 1씩 더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원래 처음에 F1하고 F5의 경계값은 누가 가능하냐면 원래는 1에서 8까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8개 중에 5개 골랐던 건데 지금 이 콜을 없애기 위해서 조작을 한 거를 보시면은 이 조작한 값들을 갖다가 내가 F'2라고 할게요. 프라임은 좀 애매할 수가 있겠네요. 예, 새로운 값을 갖다가 여기를 만들어지는 값을 갖다가 뭐 내가 G2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G3, 여기를 G4, 여기를 G5라고 하시면 이제는 얘네들에 대해서 이 콜이 안 생깁니다. 이 콜이 다 사라지겠고 조작을 했고 그때 경계값이 보다시피 얘는 여전히 1 이상인데 G5라는 거는 뭐 이하냐 8 이하가 아니고 원래 F5에 올 수 있던 것보다 4개만큼 더 늘어나서 12 이하가 돼요. 그러니까 1부터 12까지 중에서 몇 개 고르면 되냐면 5개 고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콤비네이션으로 바꿔준 게 12C5잖아. 이 식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라고. 중간 과정이. 그럼 얘를 이해를 하시면 이제 밑에 저거. 는이 있고 없고가 생기면 저걸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냐. 위에서 배운 아이디어로 는을 없애려면은 여기 는을 없애려면은 뒤에다가 다 1씩 더해야 돼요. 그럼 여기 는을 없애려면 뒤에다가 다 1씩 더해야 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게 1 이상 8 이하가 아니고 10 이하로 바뀌어서 얘는 10C5라고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10C5라고. 그럼 최종적으로 몇 번 해보시면은 이 콜이 있잖아요. 부등식에서 이 콜의 개수만큼 내가 가진 게 늘어납니다. 이 콜의 개수만큼.
여기서는 이 콜이 4개였으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4개 늘어난 콤비네이션으로 바뀐 거. 준비했습니까? 자, 쓰시고 펜 필기해 두시고 표시 내리면 좋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는이 있을 때 있고 없고가 나왔을 때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냥 는이 다 없는 애는 조합, 는이 다 있는 애는 중복 조합, 는이 있고 없고는 조합으로 바꿔서 보시면 돼요. 그때 조합으로 바꾸는 거는 이러한 설명했던 내용을 토대로 그냥 결과적인 거를 이제 갖다 쓰신다면은 이 콜의 개수만큼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재료가 늘어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가 빨리 써야지. 필기하시고 다 하신 분은 앞으로 가서 이제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